최근에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49,000원짜리 가족 사진을 예약했다가 715만 원을 결제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와,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49,000원 가족사진을 예약했다가 715만원을 결제한 사건이 이슈가 됐습니다. 오늘은 가족사진의 사기 수법과 가격의 진실, 사기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 사진작가 입장에서 모두 까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족사진을 찍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가감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글쓴이는 네이버에서 가족사진 49,000원 5인 가족 촬영을 예약했습니다. 한복 대여와 헤어 메이크업을 추가하고 2가지 컨셉 촬영까지 마쳤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상담실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촬영은 49,000원이니까 거의 무료인데 원본 파일을 받으려면 600만원을 결제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어이가 없죠. 그런데 스튜디오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앨범 액자 비용 700만원, 의상 메이크업 15만원. 그래서 결국 이 가족은 715만원을 카드로 긁고 왔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스튜디오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700만원은 너무 과하다. 구성을 바꾸던 취소를 해서 조정을 해달라. 하지만 스튜디오는 매몰찼습니다. 환불 불가. 글쓴이 아버지는 화가 났죠. 그래서 소비자원에 정식 접수하겠다.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는 원본만 400만원에 받던지 기존 구성으로 500만원으로 맞춰주겠다. 글쓴이는 너무 속상해서 SNS에 이 글을 올렸죠. 자, 이거 참 너무하죠. 의상 메이크업 비용 15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700만원은 하지만 이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사기 수법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4년 전 영상에서도 무료 사진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가 150만원을 결제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1년 전 영상만 봐도 무료 촬영에 100만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죠. 이번 715만원 사건이 갑 오브 갑이긴 한데요. 이러한 사례는 SNS나 맘카페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벤트는 말이 안 됩니다. 스튜디오도 엄연히 영업하는 영업장이고요. 월세 내고 인건비 주고 세금 내야 하는데 무료로 사진을 찍어줄 리가 없죠. 잘 되는 스튜디오라면 이런 무료 이벤트 할 필요 없고요. 안 되는 스튜디오라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객단가를 높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보통 무료 이벤트 하는 경우는 고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보통의 가족사진 스튜디오의 경우 포트폴리오가 부족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무료 이벤트로 가족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케팅 기분 나쁜 건 처음부터 안 알려줬다는 거죠. 처음부터 알려줬으면 가격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건데 싼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일단 유입시킨 다음에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왔다 생각하면 덤탱이를 씌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기적인 수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관공서 및 지자체 지원 무료 촬영이다. 이 방법 진짜 교묘합니다. 보시면 지역명을 썼거나 있지도 않은 관공서명을 쓴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지역명이나 관공서를 쓰면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걸 이용한 건데요. 예를 들면 땡땡시 가족사진 무료 이벤트라든지 국민행복지원 프로젝트처럼 국가에서 하는 행사나 프로젝트처럼 위장해서 포스터를 만든 경우죠. 심지어 시에서 하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 가족사진 이벤트라고 했을 때 이 시는 정말 시청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일반인이 쓰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냥 성남이라고 해야겠죠.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경고도 했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니까 주의해라. 이런 식으로 무료 촬영 이벤트를 한다고 접근해서 결국 몇백만원씩 뜯어가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두 번째, 기타 타겟 구체화. 몇 년생들 대상, 어디 사는 누구, 이런 경우로 타겟을 구체화해서 광고를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2년생 100% 무료, 83년생 광진구 가족 무료. 이런 광고는 광고 설정 시 나이나 지역, 타겟들을 세팅을 하고 광고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한 명만 걸려라 라는 형식으로 보통 광고를 합니다. 이런 광고가 뜨면 왠지 나만 해당되는 것 같고 나만 특별하게 해당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이건 타겟을 지정해서 돌리는 100% 광고고요. 이런 경우에 가면 또 몇백만 원 뜯기는 거죠. 세 번째, 당첨 전화. 전화나 문자로 무료 가족 사진 이벤트에 당첨됐습니다 라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실제 가서 촬영하면 똑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무료 가족 사진 플러스 여행권을 세트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달에 경인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2박 3일 제주도 여행권과 호텔 숙박권, 렌터카 48시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가족 화보도 예약금 3만원만 내면 무료로 찍어준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완전히 사기죠. 누가 이렇게 무료로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스튜디오는 고령자 참여 시에 우선 지원된다라는 문구로 꼬셔서 글쓴이는 부모님 명단까지 포함해서 6명이 2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났을 때에 작은 액자 하나만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나머지 원본과 추가 사진을 얻으려면 100만원 정도 더 결제를 해야 됐습니다. 제주도 여행권도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하는 방식으로 1인당 15만원에 달하는 요금이 붙었습니다. 무료 숙박권도 청소 비용 따로, 렌터카도 보험료 별도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사실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고령자 참여 시 우선 지원이라는 문구로 꼬셨다는 건데요. 어르신들을 데리고 오면 촬영하는데 많은 시간도 들고 또 이분들을 모시고 온 수고도 있기 때문에 추가 결제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덤탱이를 씌웁니다. 모든 사안들은 근데 법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도 주로 무료 상술 촬영 혹은 부당한 추가 구매 유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걸까요? 첫째, 촬영은 공짜인데 사진을 가져가는 건 유료. 촬영, 의상, 스튜디오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손바닥만한 액자 한 장밖에 없죠. 손바닥만 하면 4x6인치나 5x7인치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수백 장 찍은 원본 JPG나 별도 액자나 앨범 패키지 구매하려면 다 별도죠. 이렇게 원본과 앨범 패키지 구매하면 몇백 그냥 훅 날아갑니다. 자, 두 번째는 고가 패키지로 완전 묶는 방식인데요. 요거는 원본도 못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앨범과 액자 패키지를 구매를 해야지만 패키지로 원본도 준다. 이런 패키지는 보통 100만원 후반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구매를 하지 않으면 사실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거죠. 셋째, 가격은 촬영이 모두 끝난 이후에 공개합니다. 이게 진짜 킥입니다. 우리가 가족 사진 한번 찍으려면 많은 분들이 날짜나 시간 맞춰야 되고 스케줄도 조정해야 되고 옷도 준비해야 되고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촬영장에 와서 촬영도 몇 시간 동안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하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미 가족들은 반나절 이상 길게는 며칠 이상 시간을 쓴 상태에서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모든 가족들한테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 가족들은 분위기 망치기 싫고 지금까지 준비한 시간이 아까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넷째, 고령자와 함께 데려와서 현장 압박하기. 이것도 비슷한 형식인데요. 뭐 부모님 동반, 45세 이상 가족 필수 이런 식의 문구들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고령자들을 뭐 존중해줘서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역시도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면은 상품을 결제 안 하고 가면 너무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고령자들을 모시고 오면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비율이 높다.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마케팅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너무 얍삽하고 사기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렇게 피해를 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이런 홍보 방식은 죄가 될까요? 일단 사기죄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보다는 표시광고법으로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광고는 무료라고 광고하고 수백만 원의 패키지를 사야 되는 핵심 조건을 숨겼다면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서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사 업체가 저희는 촬영만 무료라고 했는데요 라고 주장해도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광고의 개별 문구가 아니라 전체적 궁극적 인상으로 기만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만한 게 맞다고 보는 거죠. 표시광고법 위반은 생각보다 제재가 약하지 않아요. 공정거래법위원회는 광고 중지, 정정 광고를 명령할 수 있고요. 관련 매출액의 2% 혹은 최대 5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만약 당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광고를 캡처하셔야 돼요. 문구, 신청 페이지, URL, 전화번호 입력하면 이런 것들이 있죠. 모든 것들을 캡처해야 이것들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은 증거제일주의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증거가 없으면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할 때뿐만이 아니고 계약서, 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톡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캡처해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모든 것들을 신청할 때 캡처를 해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둘째, 업체의 계약 취소 및 환불 요구를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셔야 됩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문자나 이메일로
거절한다 라는 것들을 보내야지 나중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렇게까지 압박하면 원본을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 원본을 사용하지 말고 원본 제공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계약 취소 의사를 유지한다고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넷째, 업체가 거부하면 바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세요. 다섯째, 광고가 너무 기만적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을 숨긴 광고라면 부당한 표시, 광고 신고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하면 대부분 환불해 줄 거예요. 근데 이래도 환불이 안 된다. 그러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가시거나 소액재판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즘에 뭐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재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과정이 굉장히 간편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권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족사진 과대 광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산부인과와 연결된 베이비 스튜디오에서 한번 당했어요. 애기 뭐 돌사진 관련해서 이거 뭐 무료로 촬영해주겠다 이 이슈를 겪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뭐 결국 이 얘기 해가지고 원본을 받긴 했어요. 근데 이 원본이 굉장히 작은 파일로 왔어요. 그래서 사실 쓰기는 좀 애매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사진을 잘 찍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고 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거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왠지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들이 나올수록 포토그래퍼들의 입지가 되게 낮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돈만 번다고 다가 아니죠. 이 직업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위치 이런 것들이 좀 지켜져야 되고 내가 손님들의 신뢰를 지켜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정말 돈만 보고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사기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가족사진 촬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